일본은 어제부터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70% 가까이 넘은 이스라엘은 오는 21일부터 모든 쇼핑몰과 시장, 도서관과 박물관을 다시 개장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8일 서구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영국도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백신 접종이 가장 늦습니다. 정부가 백신 확보에 늦장을 부렸기 때문인데요. 또한 정부는 여전히 중세 시대의 희생양 찾기 수준의 방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만 백신 접종이 크게 늦어지고 있는데요. 네.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백신이 가능할까요, 접종이? 네, 정부에서는 2월 말부터 이제 시작하겠다가 말은 했지만은 막상 이제 그것도 시약돼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들어온 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인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이제 그 유럽 한 10여 개국 이상에서 65세 이상에서는 이제 어떤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유보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이탈리아와 벨기에 같은 데는 이제 55세까지 그 미만에만 이제 접종을 하겠다 하는 상태라서 이제 금요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은 이제 잠정적으로 접종을 미루겠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코로나 1년 벌써 넘게 지내는 동안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또 의학이 바탕이 되지 않고 이 정치적인 어떤 결정들이 항상 이렇게 이 뒷북을 치고 또 엇박자를 냈던 것 같아요. 네. 결국 피해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다 이렇게 받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전 세계 한 50여 개 국가에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그 중에서 성공하는 것도 있고 안 성공한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날짜로 봤을 적에 전 세계 한 1억 3천만 명 정도가 이제 백신을 이제 접종을 했습니다. 예. 네. 특히나 이제 요번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류했는데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저는 이스라엘하고 이제 영국을 보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이자 제품을 썼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한 78% 정도를 국민에게 다 접종이 끝냈습니다. 최고로 좋은 백신만 다 맞았군요. 예.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만 쓰고 있죠. 그래서 한 23% 정도, 24% 정도 이제 맞고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현재는 좀 저도 이제 주의 깊게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확진자나 그 사망자가 좀 들쑥날쑥해요. 이제 줄어들긴 했다 하지만은 이제 네. 그 심한 정도가 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지 좀 더 유의한 그런 결과를 보려면 이제 최소한도 한 달 이상은 이제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나라도 한 그런 시간이 지나야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현재 예정으로는 2월 말부터 시작해서 1차 시작하고 2차는 4월에 하고 또 3월에 하고 5월에 하고 이제 계획은 세워 있지만은 이제 그건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인 것이고 그때까지도 65세 이상에 대한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은 또 미뤄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화이자나 모데나나 좀 안전한 제품을 구했으면 이제 보통 이제 이 백신이 좀 빨리 시작되고 안전하게 시작됐을 텐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많이 불안하고 또 특히나 노인층에서 이제 많이 답답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국민은 백신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맞아라 이런 정책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이왕이면 좋은 거 맞고 싶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맞는 대상의 이제 의료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맞는 대상이 돼야겠죠. 그러는데 일단은 그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은 순서 관계없이 안 맞으면 뒤로 간다. 이렇게 거의 강요하다시피 떠밀다시피 하는데, 일단 자기 결정권을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게 아쉽죠. 특히나 이제 그럴 적에 하는 얘기가 이제 감염병이 돌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권리가 좀 이렇게 제약될 수 있다.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최대한도로 우리의 이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 또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제 파이자나 모데나 이 제품들이 좀 다르잖아요. 효과가 네. 다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좋은 거 맞고 싶으면 인간의 모든 그런 생각인데, 그것을 갖다가 효과가 더 다른 걸 갖다가 뭐 너희들은 이제 국민들은 이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불쾌하고 네. 좀 이 사실 저희가 좀 내는 그래요? 세금으로 뭐 무료라고 하지만 세금에서 나오는 건데. 아이고, 그죠. 그것도 네. 뭐 국가에서 지원한다 그러지만 결국 뭐 다 세금인데. 건강보험에서 다 한다 그러니까 뭐 이 조선모사죠. 뭐 결국 그게 그거예요. 예, 미봉책이고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특히나 뭐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외부 차단 처음에 안 했던 것이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됐던 것은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이제 이 공포 분위기로 이게 몰고 갔어요. 이제 정치 방역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형평성이 없고 또 과학적 객관성이 없는 이런 이제 방역 조치로 국민들을 갖다가 그냥 막 무시했어요. 정말 무시했어요. 그리고 특정 집단에 대해서 매도하는 것도 있었고, 뭐, 말씀하셨지만 중세시대 때 이제 패스트가 돌아서 이제 유럽,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가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병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맞아 죽은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녀사냥이라고 그러죠. 네.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막 불만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뭔가 이렇게 불만을 해소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뭐 유대인들이 독을 탔고 균을 옮겼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뭐 콜레라가 돌 쪽에 19세기 콜레라가 될 때는 이제 방역한다고 이제 이 성을 딱 일단 차단시켰더니 송주가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성주와 또 의사들을 뭐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떤 극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성숙한 시민 의식이 붕괴되고, 윤리가 붕괴되고, 정치가 개입될 때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현재 이제 뭐,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저로서는 이제 이 2월 15일 날, 정은경 총장이 연기하겠다 얘기 이제 결정한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잘했다고 생각돼요. 현재로서는. 왜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현재 이제 2주 사이에 이제 우리 트렌드를 봐야 됩니다. 이건 네. 감염병은 고정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움직이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겁내는데 확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는 실제적으로 99.6%는 경증이나 무증상입니다. 네. 세계 통계가 그래요. 그리고 0.4%만 이제 중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증 환자가 얼마나 발생되냐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한 720개 가까이 확보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위중증 환자가 한 200명에서 한 160명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560개 정도의 병상이 이제 확보돼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사망자가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2주 사이에 한 10명 내로 줄었어요. 그래서 네. 다행히 이제 이 정부의 실책을 갖다가 의료진들이 다 그냥 뒤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배경에 근거가 됐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우리 코로나가 그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의 경증이 99.6%입니다. 중증은 0.4%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한 것도 코로나가 뭐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라는 그런 예, 뜻이시죠? 여기 이제 예. 특색이 있어요. 그거를 아시면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안심이 되실 텐데, 네. 이제 이런 수치를 발표하긴 하지만 이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많지 않거든요. 네. 저희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98%가 경증이고 중증은 2%로 이제 세계보다는 좀 높죠. 그런데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한 3% 되는데 우리는 1.8%예요. 이게 네. 뭐냐면 중증에 대한 환자의 그런 이 치료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많이 살릴 수 있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있었던 것은 만약 전 세계 어떤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 같은 의료 수준이나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사망자가 좀 줄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제 현황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코로나는 이제 노인층만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네. 그런 병입니다. 현재 오늘 날짜까지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왔는데요. 전 세계적 19세 이하는 이제 발생이 거의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네. 희미하다고 좀 적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망자나 이런 걸 봤을 적에는
20세, 19세 미만은 한 명도 이제 사망자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4일 전까지는 그 30세 미만으로는 한 명도 없다가 며칠 전에 14일 날 이제 그 기저질환이 있는 20대 한 분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네. 볼 적에 이제 80대 이상은 이제 치명률 한 20% 상당히 위험하죠. 그리고 60대 이상까지가 95.5%를 차지해요. 네. 그리고 50세 미만, 60세 미만으로는요, 지금까지 이제 총 1,544명 중에 한 60여 명 정도의 사망자밖에 나지 않습니다. 결국, 젊은 층에게는 이게 크게 위험하지 않은 병이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감과 비교하면 좀 더 이렇게 이해가 쉬우실 텐데, 독감의 그 치사율이 0.1% 돼요.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은 40대가 0.1%잖아요. 네. 그러니까 40대 미만으로는 독감보다 더 이 치사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이하에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질병이고, 근데 이제 고령층에 갔을 때, 특히나 기저질환 있을 때 이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잘 가르쳐 이제 국민에게 알려주게 되면 지나친 그 불안감이 없어질 거예요. 이런 근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그 이제 초등학교나 이렇게 학교들을 다 수업을 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실은 뭐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과도한 그 이 공포 분위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뭐 진짜 아파트에 한 명 나오면 그 아파트가 전체가 균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시설 같은 것도 이제 그 뭐 확진자가 있었으면 소독하고 이제 뭐 2시간 후에 바로 재개해서 활동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과도한 이제 이 공포 분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고령층에 대한 이제 접종이 늦어지니까 많이 불안하신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은 마스크 잘 쓰고, 이제 그 화이자나 모데나 이런 안전한 약품이 들어와서 고령층에 먼저 접종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확실한 근거가 나와서 그것을 접종하든지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연기하는 것이.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마스크를 안 쓰면 죄인 취급을 받고 뭐 벌금도 내야 되는데 마스크 쓰기가 과연 얼마나 이렇게 도움이 됩니까? 네, 뭐 저희 나라 같아서는요, 참 중국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 참 그런 인연이 있어요. 몇 해 전부터 저희는 미세먼지랑 황사 때문에 마스크가 너무 많이 보급돼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네. 이게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큰 이제 유익을 했던 점 같아요. 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마스크 문화가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쓰고 있는데, 저 자료는 이제 그 미국의, 그 영국의 자료가 미국 전체에서 이제 모든 나라에서 이제 다, 인정하는 이제 랜시스라는 이제 그 잡지에 이제 게재된 겁니다. 네. 우리가, 1.6m, 6피트라고 그래요. 6피트라고 그러죠. 1.8m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이제 기침을 하거나 했을 때 침이나 이 비말이 이제 도달하는 거리가 이제 1.8m예요. 그런데 우리가 1m 떨어져 있으면요, 이게 이제 82%까지 이제 감염되는 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1m 더 벌어지면은 이제 그보다 이제 2배씩 이제 감염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2피트든지 6피트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마스크를 하게 되면요, 한 85% 커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은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는 또 좀 나오는 게 작잖아요, 미량이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건 미량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는 큰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아서는 이제 그 뭐 2m를 유지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도 2m 유지하고 그러잖아요. 전 이제 답답한 게 지난 여름도 겪어봤지만 등산을 갔는데 한여름에 저 멀리서 마스크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국민들을. 너무 과도하게 사람들을 노예처럼 바보처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8월에도 이제 그 질본에서 얘기했더라고요. 뭐 2m를 떨어지는데 마스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그걸 좀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그런 말을 잘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면 다 뭐 이렇게 뭐 벌레 보듯이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마스크를 착용을 못해서 이제 전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제 요양시설 환자라든지 중환자라든지 입원하고 있는 코로나 환자들은 마스크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땐 주로 이제 의료인들이나 간병인들한테 옮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메르스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그 코로나도 그렇고 식사 중에 대화다 많이 멈습니다. 대화다. 네. 그냥 마스크 쓰고 가만히 앉아서 안 옮아요. 옮을 수가 없어요. 그 찬스가 아주 극히 작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얘기 안 해주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수련회 같은데 이렇게 잠자는데 마스크 쓰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서 없는 이제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마스크를 미착용했을 적에 이제 옮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마스크 쓰고 뭐 저도 전철로 이제 출퇴근합니다만은
전철 다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저 아직까지 멀쩡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뭐 등산도 가시고 뭐 다니는데 다 멀쩡하시거든요. 네. 마스크 쓰면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를 쓰는 건데 마스크를 쓰고 안전수칙을 지키는데도 계속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잘못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정부의 방역 조치가 중세시대 희생양 찾기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세시대 때 이 전염병에 대한 그런 이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마녀 사냥을 했단 말이죠. 네. 유대인들이 그랬다, 아니면 의사들이 그랬다, 뭐 성주가 이렇게 이런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죠. 어떤 낙인 찍기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국 사회 분열을 갖다 일으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특정 낙인을 찍어버렸는데 네. 너무 잘못된 것이죠. 첫 번째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관련인데 교회 관련한 게 뭐 최근에 이제 2월 1일 날 이제 질본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거는 뭐 감염이 거의 없다. 당연하죠. 공무원분들도 하루에 8시간씩 마스크 쓰고 일하시잖아요. 한 일주일에 5시, 5일씩.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 마스크 역시 마착 쓰고 안전수칙 1m 띄어서 1시간 남짓 예배 드리는데 그걸 통해 옮았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국면 분열만 일으키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느낌으로 이렇게 이것을 방역을 하셔서는 안 되죠. 또 하나는 이제 형평성 문제도 또 있었어요.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능형 바이러스고, 또 사람마다 호불호를 따지면서 이렇게 가고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형평성에 결여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 방역이다 하는 오명을 쓰고 있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교회 관련, 종교 관련해 전체 사찰이고 절이고 성당이고 다 합해서 저 보니까 8.8%라고 그러는데 실은 저게 교회 관련만 하면 더 작아지고 예배 관련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네. 문제가 있죠. 특히나 사망자를 보면 또 우리가 또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1,500명째 사망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0% 정도가 어디서 사망자 발생했냐면요. 의료기관이에요. 요양원이나 네. 노인들이나 집단으로 이제 기구할 수 없는 병원 활동 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대부분 이제 사망 환자들 나왔고, 거기다 이제 이미 지역 감염이 됐기 때문에 한 23%는 어떻게 감염되지도 몰라요. 그 나머지 분들 보시면은 교회와 관련된 사망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몰고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앞으로 1년 가까이 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활을 넓히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을까? 이제 9시까지 이후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네. 이제 식사 시간에는 얘기 안 하면 됩니다. 얘기 안 하면. 식사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거 조금만 지키면은 네. 우리가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는 그냥 마스크 쓰고 얘기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또 환기 잘 시키시고 그런 그래서 대중시설이나 카페 같은 데는 마스크만 잘 차고 있으면 이제 시간 제한 없이 영업 시간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모든 식당 같은 데도요. 친목 식사를 하시게 된다면은 식당도 해도 되죠. 다도 되죠. 네. 예. 어떤 사람은 갔더니 얼떨결에 아는 사람을 만났다 가지고 그런 구설수도 오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식사만 딱 하시고 네. 어떤 담소라는 것은 그냥 마스크 쓰고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의 생활 영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근데 저런 방법을 갖다 이제 과감하게 우리가 시민 의식을 이제 믿고 우리가 지시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원장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더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네. 하겠습니다.